따라서 이 법인은 비상주 사무실에서 창업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100%가 아니라 50%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설립하고 나서 되돌리는 건 항상 더 어렵습니다.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을 지키는 장비세무사의 절세정원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때 지역 요건에 리스크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관련해서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재작년에 세법 개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내용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안에 사업자를 내야 수도권에서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100% 감면이 된다는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부터 계약을 하고 서둘러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세법에서 말하는 수도권 아니지만 수도권 가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에 사업장 주소만 두면 정말로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100% 받기 위해서는 나이, 창업 요건, 지역, 업종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계셨던 지역 요건, 특히 사업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이 표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왼쪽은 종전 규정이고요. 오른쪽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에서는 청년이면 50%, 그리고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청년이면 100%, 청년이 아니라면 50%, 5년 동안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현재 규정을 보시면요. 지역을 딱 2덩어리로 나뉘던 구조에서 3덩어리로 나뉘게 된 거예요. 1단계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청년 창업은 50%, 그 외에는 감면 없음. 2단계 수도권이지만 가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여기가 이번에 가장 많이 헷갈린 구간이에요. 예전에는 가밀억제권역이 아니면 100% 적용이 됐었는데 2026년부터는 여기 감면율이 청년은 75%, 청년 외에는 25%로 내려갑니다. 3단계 수도권 밖, 그리고 수도권이지만 인구 간소 지역은 여전히 100%,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2026년이 되면 수도권에서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50%에서 25%로 줄어드니까 2025년 안에 사업자부터 내자. 그래서 100% 감면된다는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부터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문제는요. 이 표는 사업장이 그 지역으로 인정이 될 때를 전제로 한 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소만 그 지역에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어야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 뭔지부터 볼게요.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고 음식이 조리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그 공간입니다. 이렇게 사업장이 명확한 업종은 사실 문제가 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장이 딱 떨어지게 보이지 않는 업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실제 취재 업무는 각 취재처에서 마련된 기자실이나 기자회견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기자실이나 기자회견장이 본인의 사업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화물기사 운송업, 운송 영역을 제공하는 화물기사는 하루 종일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도 도로가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런 업종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렇게 계속 업무 장소가 바뀌거나 고정된 장소가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사업장 등록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만약 그런 장소가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설령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는 최소한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판례는 광고 대행업을 하는 법인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대표는 이미 개인 사업자도 하나 있었고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택, 법인은 비상주 사무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개인 사업자는 업종 특성상 창고나 매장이 필요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소재 자택을 사업장으로 해서 문제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광고 대행업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어디로 했느냐면요, 수도권 가맹력제권역 밖에 있는 비상주형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문제의 비상주 공유 오피스,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사무실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연면적 50평도 안 되는 그 건물, 그 한 주소에 약 300개의 사업자가 동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된 사무실 공간 없음, 상시 근무 공간 없음, 인적 물적 설비가 없었다는 얘기죠. 실제 영업시설 없음, 즉 사무실을 쓴다기보다 주소를 빌리는 형태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장과 거리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주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대행업 법인은 스스로도 비상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실제로도 그 공간에서 직원이 상주하거나 광고 대행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제됐던 포인트, 더 중요한 건 법인의 실제 업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는 대표자 자택 주소와 동일했었고요. 개인 사업자와 랜카드, IP를 공유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나 거래 흐름도 거의 다 서울에서 사용이 됐고요. 법인의 상호도 개인 사업자와 동일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법인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공간, 동일한 환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보느냐? 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막연히 서울일 것 같다라고 추정한 게 아니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대표자의 서울 자택을 이 법인의 실제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낸 자료는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이 법인은 나중에 사무실 출입기로, 사무실 근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문제는 그 자료들 대부분 세무서 점검 이후에 만들어진 흔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점검이 시작된 이후에 급하게 만들어진 정황으로 보이는 자료는 실제 사업장 인증 자료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심판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비상주 공유 오피스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라기보다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장소에 가깝다. 따라서 이 법인은 비상주 사무실에서 창업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100%가 아니라 50%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메시지, 비상주 사무실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실제 사업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사무실이 명확하지 않는 업종, 예를 들어 유튜버나 콘텐츠 제작자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두 번째 판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광주광역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유튜버였어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사업 형태부터 보면 이 유튜버의 사업은 음식점에 직접 찾아가서 촬영을 하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구조였어요. 즉 촬영은 각 음식점 현장, 편집과 업로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했습니다. 고정된 사무실이 꼭 필요한 업종은 아니었던 거죠. 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유튜버는 본가인 광주광역시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 감면 100%를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등록은 광주인데 실제 생활하는 곳은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본 실제 생활과 업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단순히 어디서 촬영했는지
사느냐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서 생활하고 어디서 거점을 두고 활동하느냐를 봤습니다. 조사 결과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을 임차했고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도 본인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출금이 됐습니다. 헬스장, 마트, 식당 등 생활비 대부분 지출은 서울에서 이루어졌고요. 영상 업로드 시점과 카드 사용 내역 지역을 비교했을 때 동일했다는 거죠. 이 유튜버는 강서구에 얻은 집은 장기 촬영이나 세계 음식 촬영이라는 유튜브 컨텐츠 특성상 해외 출장 때 잠깐 머무르기 위한 숙소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세무서는 이 주장 자체를 바로 부정한 거는 아니었어요. 대신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된 광주의 사업장에는 2년이 넘은 우편물이 가득했고 주변 임차인들로부터 문이 닫힌 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촬영, 제작, 편집, 업로드 중 어느 하나도 광주 사업장에서 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세법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광주에 등록된 사업장이 아니라 서울의 거소지가 실제 사업장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튜버는 광주에서 창업한 것이 아니라 서울 강서구에서 창업한 것이다 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생활하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거점이 사업장이 된다. 두 사례를 한 줄로 정리하면 광고 대행업이든 유튜버든 업종은 달라도 세법이 보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주소가 아니라 실지.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감면율만 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비상주 사무실에서 일단 사업자부터 내자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장 과연 괜찮을까? 한 번이라도 고민되셨다면 사업자 내기 전에 꼭 점검 받아보세요. 설립하고 나서 되돌리는 건 항상 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주제 궁금하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